1번 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좋았던 때를 추억하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내가 싫었던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행복했던 기억은 그거대로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과 힘들었던 기억도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둘 중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억하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나오기는 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연락해볼까? 하는 충동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연락을 하기보다는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관심이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본능은 여러분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행동은 본능처럼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 사람은 자기가 홀가분하게 행동하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장애물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서 생기는 게 커요. 쉽게 말해서 외적인 갈등보다 내적인 갈등이 심하다.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한번 결정을 내린 건 뒤돌아보지 않고 내 자존심을 굽혀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구애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드는 감정을 잠시만 참으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은 어떤지 한번 카드로 볼게요. 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만났을 때 했던 일 계속 하고 있고 특별히 튀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기기는 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연인이다, 썸 타는 관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일적으로 만난 관계에서 특히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자체도 남아있지만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 봐서는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 사람이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우리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분은 만난 지 오래됐고 함께한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상대방은 쿨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꽁 하고 담아두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보이고요.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를 다시 되돌리거나 새롭게 발전시키기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과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의 갈등은 여러분과 지지고 볶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강도로 따지자면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힘들어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흔적이 너무 깊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힘든 만큼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 감정 없고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칼이 꽂힌 그림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아직 우리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한 번쯤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또 인내심도 가지면서 어른스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성숙된 관계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다시 재결합을 빠르게 해서 급하게 관계를 이뤄가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관계, 어른스러운 연애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보일 행동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계속 의식할 거예요. 잊지는 않아요. 계속 생각은 하는데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마음을 눌러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자 하는 충동은 남아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갑자기 연락하는 내용이 그렇게 진중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가볍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뭐해? 자? 이런 식으로 던지듯이 말을 하나 해놓고 그 뒤로 대화가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씩 꺼내 갈 거예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작게라도 행동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조언 카드를 뽑아 볼게요. 상대방이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나왔던 카드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처가 깊네요. 그거는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래요. 힘들었던 점이 너무 많고 이 말은 하지 말걸 싶은 순간들이 많아요. 진심이 아닌 말이 나가기도 했고 우리 정말 끝났다 싶을 정도로 끝을 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카드는 아예 끝이야. 방법이 없어. 이런 카드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꽂힌 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꽂힌 검도 하나하나씩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 사람이랑 재회를 하면 똑같은 결과가 오니까 아예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말투가 문제가 됐으면 말투를 바꾸고 표현을 못했으면 표현을 하는 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는 가시를 숨겨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던 것만 생각해서 날카롭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섣부르게 다가가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빨리 붙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서로 추억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점을 극복하고 어른스러운 태도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힘든 마음이 방어막을 쳐주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상처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치고 들어온다 한들 마음이 깊어지기는 힘들어요. 당장 그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바람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존재 정도고요. 결론은 여러분들이랑 다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아주 저자세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깊은 얘기부터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돋친 마음을 복구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도 찔러보는 식으로 연락이 왔다가 그렇게 그냥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인연을 더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이 연락했을 때 별 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화하게 받아주셔야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의 상대방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풍족하게 잘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있고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구체적으로 보자면 가업 승계를 막 받은 열정적인 후계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포괄적으로 보면 조건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인 모습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질척대거나 상태 메시지에 뭐라고 적어놓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성격 자체가 목표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분위기를 취하는 거는 같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속마음이 뭔지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상대였네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깊은 속마음을 주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애인을 사귀더라도 빠르게 마음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마음을 열고 또 사귀는 과정 또한 쉽지는 않아요. 오래 본 사람을 만나는 타입이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진 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나 순수한 마음. 서로 조건 따지지 않고 마음만으로도 좋아하는 사이. 이렇게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겨요. 쉽게 만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주변에 인기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추억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도 좋겠다. 같이 아이를 키워도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박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빠져있는 게 있기는 해요. 술에 중독이 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곳 한 곳에서는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숨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일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만큼 노력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을 뽑을 위치에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투자를 할 쪽에 있다면 나중에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만큼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혹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과는 별개로 건강은 나쁠 수 있겠다.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은 의존하고 있는 단계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이어지게 된다면 술이나 담배에 빠져 있으면 헤어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그 사람이 지금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마음속의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뽑아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깊게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에 잠겨서 행동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건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 이건 화해를 하거나 다시 만나거나 하더라도 가망이 없는 관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만 하고 행동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아직 잊지는 못했지만 다가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마음에 비해서 연락에 대한 마음은 떨어지기는 해요.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원하는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절망적인 마음을 가져요. 두 분이 헤어지게 된 데는 단순히 싸움보다도 현실적인 조건이 있었을 거라 보거든요. 예를 들면 거리 차이나 아니면 집안 차이 이런 식으로 극복하기 힘들 수준의 갈등이 존재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관계는 극복하기 힘들어. 서로에게 상처만 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서로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각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참지 못하고 연락을 하게 되는지.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연락할 겁니다. 이렇게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힘들 거라고 보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고 연락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계속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하려고 안간힘을 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생일이나 혹은 관련된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아닌 척하면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연락을 당연히 할 수 있지, 혹은 일 때문에 연락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긴가민가한 사안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여태까지의 관계는 끝이야.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적극적이어진 것 같고 해결책을 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을 믿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이랑의 관계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이랑 힘든 관계를 거쳐가더라도 다시금 그 사람이 연락이 오면서 결국에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만약 연락이 온다. 그러면 그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가야 되고 만남까지도 주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랑 엮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좋아요. 두 분의 관계는 누가 먼저 기회를 잡느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그 사람이 다가오긴 할 건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려고 하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대방이랑 이어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연락할 기회가 없나? 이렇게 두 눈을 크게 뜨고 기회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한 번 두 분이 연락을 하게 되면 빠르게 관계가 진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락하는 고리를 잘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막무가내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연락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에게는 상대방이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야. 이럴 거예요. 이미 한번 연락을 하거나 접점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다만 관계가 쭉쭉 이어지진 않고 지지부진했을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는 지지고 볶는 사이였을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상처를 주는 것도 쉽고 자주 그런 일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여러분들이랑 좋았던 시절이 여전히 떠오르지만 힘들었던 시절도 계속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행동도 변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땐 너무 좋다가 안 좋을 땐 너무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는 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분야가 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오랜 기간 동안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오랫동안 자격증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결과가 발표되거나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서 이제는 결과가 나오는데 긍정적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삶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사람이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마음속의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연락을 하는 게 아주 큰일이에요. 연락을 하게 되면 자기가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무조건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락이 연애로 이어지거나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전에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자기 이익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다르게 보면 내가 순수하게 마음을 다 줬음에도 이 연애는 실패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조건을 보고 만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우리의 관계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기를 지나서 어쨌든 서로의 마음이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꿈꾸는 미래도 자기가 진심으로 다시 다가가는 자기가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비뚤어진 마음까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 열정이 그 모든 걸 이겨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고 널 이용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이용해야지 하고 만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행동을 해올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에서 끝이 날지 카드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연락을 해올 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연락을 하기보다는 마음이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과의 좋은 추억만 기억에 남게 됐을 때 갑자기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락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많이 꺼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만날래? 혹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 나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놀랄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갑작스럽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먹은 사람처럼 굴 수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이 사람의 마음도 많이 바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도 크게 좋지 못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곧 그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더 자신감 있게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연락도 하는 거예요. 다만 기간은 최소 몇 달은 지나야 돼요. 이게 1, 2년 단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좋은 카드를 뽑아볼게요.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나을지 기다리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이 기회를 봐서 연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감성적인 접근은 안 돼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해낸 소식을 들었다. 혹은 합격한 문구에 프로필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락하는 게 좋아요. 혹은 나 이거 도움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랑 이어지면서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예 없다. 그 사람의 소식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식이 갈 거예요. 왜냐면 연락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면 아, 이건가? 라고 캐치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너무 무겁지 않게 두 분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는 건 시기상조예요. 그 사람 자체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아직까지는 미운 감정과 좋은 감정 둘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거나 전략적으로 움직여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은 상대방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겹지인이 있거나 소식통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이미 연락이 온 적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늘어져 있기보다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열정 만수르예요. 힘이 넘쳐서 운동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재미있었던 기억이 많이 생각이 난대요. 티키타카도 잘 맞았고 친구 같은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혼란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는 편이에요. 되게 단순하고 결론도 빨리빨리 내는 편이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타입인데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끌어가고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높은 지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작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혹은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티는 안 내지만 그 사람 속으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 그 사람은 독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가벼운 모습도 있는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말 못하는 자기만의 사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 상대방은 아주 깊은 관계였다기보다는 지인인 듯 아닌 듯 이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섣불리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거든요. 막무가내로 친해지고 막역하게 지내기보다는 가볍게 어울리는 것 같다가도 막상 둘만 남으면 약간 묘한 분위기를 흘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사이라서 직위로 서로 불러요. 대리님 뭐 이렇게 부르는 사이인데 회식 자리나 둘이서 얘기할 때는 약간 묘한 분위기가 흘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감정대로 밀고 나가기는 어색해질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 선을 넘으면 이전에 있던 감정이 갑자기 우르르르 쏟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는 무서운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은 오랫동안 연인을 사귀지 않았거나 이미 배우자가 있거나 돌싱인 경우 이런 것처럼 함부로 움직이기에는 주춤거리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체면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연락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사람은 단정짓기 어려운 이 관계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관계다
이렇게 확 정의를 할 수 있는, 서로 대화 안 하고 속으로만 이런저런 고민하는 관계가 아니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어 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눈치도 보이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섣부르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술 한 잔 걸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걱정 없이 연애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상대방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쉽게 만날 수 없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떨쳐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보여줄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춤거리다가 행동은 결국 안 할 건지 아니면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게 될 건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의 갈등도 아주 커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면 그 사람이 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놓기가 쉽지가 않고 상황이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거나 혹은 자기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밑에 책임져야 될 후배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괜히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지금의 상황에서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길까봐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소심한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중하기는 해도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한번 이렇게 하겠다 마음먹은 건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만큼은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카드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혼란을 가져오는 건 일보다도 여러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자기의 안정을 깨트릴까봐 겁을 먹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묻어뒀던 마음이 우르르르 쏟아질까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다가가면서 실수하게 될까봐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방과 4번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두 분의 관계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연인이 되기도 헤어지기도 재회하기도 전부 다 힘든 관계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기다림의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우리 만나봐요 얘기를 하더라도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상황이 받쳐주지 않거든요. 그 사람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연락을 하냐 이런 자존심 싸움의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정리하고 마음도 확실히 결정을 해서 너무 혼란스럽지 않은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다시 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모르고 지나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집중을 기울이고 언제가 되든 기다려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무조건 그 기회는 찾아옵니다. 대신에 그때가 돼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천천히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존중해주고 믿고 기다려주면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이 사람 진심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다. 어깨가 무겁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그 사람이랑 다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을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힘들더라도 상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다가올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런 힘든 관계성 싫어. 장애물 없이 술술 풀려가는 인연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이랑의 관계는 놓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랑의 갈 길은 멀고 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시길 바라면서 4번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